깊은 밤, 홀로 고요함 속에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느낌,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외로움이 마치 차가운 무게가 되어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순간, 누군가는 그 감정을 참아 말로 꺼내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삼키곤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5세 의사 박세훈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돌보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삶이라는 깊은 책을 함께 읽으며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따뜻한 연결과 스스로를 온전히 돌보는 시간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성이 자신의 외로움을 따뜻하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아마도 90%의 남성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깊은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간의 욕구를 넘어서 자기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시선과 침묵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는 놀라운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꺼내기까지는 때로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용기를 불어넣어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전 제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셨던 68살 은자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은자님은 3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박사님, 하루하루가 어찌나 긴지 모르겠습니다. 밤이 되면 잠도 오지 않고 텅 빈 가슴에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에는 짙은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손주들이 찾아올 때면 잠시 웃음꽃을 피우셨지만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 혼자 남겨진 시간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자님,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그게 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은자님의 삶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는 아주 작은 실천들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부끄럽게 어떻게 라며 손사래를 치던 그녀였지만 몇 주 뒤 다시 진료실을 찾은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온화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신기하게도 요즘 잠이 잘 와요. 짓누르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은자님이 찾아낸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오롯이 사랑하는 시간, 그리고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얼어붙었던 외로움을 스스로 녹여내는 내면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은자님의 이야기는 어느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3가지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외로움을 따뜻하게 녹여내는 과학적이면서도 아주 실천적인 방법. 둘째, 배우자와의 관계는 물론 개인의 행복까지 함께 키워나가는 지혜. 셋째, 나이라는 숫자와 상관없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는 법. 이 모든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하루 단 5분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시간을 선물한 적이 언제이신가요? 만약 지금 그런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저와 함께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오랫동안 덮여있던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마음 한구석이 살짝 어색해지거나 부끄러운 감정이 고개를 들지는 않으신지요? 저 또한 젊은 의사 시절 환자분들과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 어색함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돌보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위는 결코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먼저 전 세계의 통계를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3년 워머나이저라는 한 브랜드에서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위 빈도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꽤 놀라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주 평균 3회 자위를 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세계 평균인 8회보다 조금 낮은 수치였습니다. 반면 한국 여성은 주 평균 6회로 세계 평균인 4회보다 오히려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통계를 처음 접했을 때 우리 한국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려는 용기를 조용히 내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숫자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 패턴이 보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회로 잘 알려져 있죠. 숨가쁜 일상, 치열한 경쟁, 그리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가족을 돌봐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욕구는 가장 뒤로 미루곤 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여자는 조심해야 한다는 사회적 낙인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제대로 된 성교육의 부재 또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과 대화하며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과 자연스러운 욕구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환자 중 72살 민수님의 이야기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민수님은 어느 날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박사님, 남편은 툭하면 자기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걸 말할 용기도 없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망설임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님, 혹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그냥 혼자 조용히 자신의 마음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민수님에게 작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루 단 5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라고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자신의 몸과 감정을 천천히 탐색하며 가장 편안한 느낌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 뒤 민수님은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 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남편과도 더 편하게 이야기하게 됐고요. 놀랍게도 민수님이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하자 부부 사이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욕구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남편과 솔직하게 나누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민수님의 이야기는 자위가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넘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첫걸음이며 나아가 건강한 관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신호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존중의 과정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이 주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30년 경력의 의사로서 단언컨대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 여성으로서의 욕구는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오셨나요? 특히 폐경을 겪고 나면 더 이상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영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 결과는 이 오해를 명확하게 깨뜨려줍니다. 50세에서 75세 사이 여성 중 무려 절반이 여전히 파트너와 성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30%는 자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꾸준히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폐경 후에도 여성의 몸은 성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계속 생성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의 40% 이상이 성적 욕구를 꾸준히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웃, 친구,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67살 혜경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혜경님은 5년 전 폐경을 겪으며 이제 내 몸은 이런 욕구와는 멀어졌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사님, 사실 요즘도 가끔 마음이 설레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정상인가요? 그녀의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혜경님,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를 먹어도 사랑과 기쁨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답니다. 저는 그녀에게 샤워기나 자신의 손을 활용해 몸을 부드럽게 탐색하며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손사래를 치던 그녀였지만 몇 주 뒤 놀라운 변화를 전해왔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 몸과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거울을 보면 늘어가는 주름만 보였는데 요즘은 제 미소가 참 좋아 보입니다. 혜경님은 자위를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일상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장년 여성들이 배우자의 사망 혹은 건강 문제나 성관계 시의 통증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외면하곤 합니다. 2023년 한국 여성건강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상당수가 질건조증이나 통증 때문에 성관계를 피한다고 답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자위는 이러한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대안이 되어줍니다. 파트너가 없어도 괜찮고 오직 자신의 속도와 편안함에 맞춰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사랑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성적 욕구를 가로막는 벽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몸은 60대, 70대, 심지어 그 이후에도 사랑과 기쁨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부름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부부 사이에서 서로 다른 욕구의 속도를 느낀 적 있으신가요? 한쪽은 여전히 마음이 설레는데 다른 한쪽은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 그 간극이 때로는 어색함이나 외로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적 욕구는 나이에 따라 다른 강물처럼 흐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성적 에너지가 절정에 달했다가 50대 이후 점차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여성은 30대에서 40대의 성적으로 가장 활발한 시기를 맞이하며 놀랍게도 정서적,
신체적 지원이 있다면 60대, 70대 이후에도 그 욕구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차 때문에 부부 사이에 불균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50대 후반에 접어들며 성적 관심이 줄어드는 동안 아내는 50대 초반에 여전히 활발한 욕구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간극은 오해와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70살 재영님 부부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재영님은 제게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박사님, 남편은 이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원하거든요. 제가 잘못된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깊은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재영님에게 먼저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존중하는 법부터 시작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혼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오히려 부부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저는 재영님에게 자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보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동시에 부부가 서로의 필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도왔습니다. 몇 달 뒤, 그녀는 환한 미소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남편이 저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요즘은 예전보다 손을 잡고 산책하거나 서로 안아주는 시간이 훨씬 늘었어요. 재영님은 자위를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았고, 그 여유는 남편을 향한 조급함 대신 따뜻한 이해심을 갖게 했습니다. 남편분 역시 아내의 솔직한 마음을 알게 되면서 비록 성관계는 드물더라도 서로의 유대감을 다른 방식으로 채워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위는 파트너와의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부부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2023년 한국부부건강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여성은 부부관계 만족도가 30%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위가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샤워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65살 수진님은 이 방법을 통해 자위의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깊은 외로움에 빠져있던 그녀에게 저는 따뜻한 샤워 시간을 활용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물줄기의 세기를 부드럽게 조절하며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에 집중해보시라고요. 몇 주 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샤워 시간이 제 하루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어요. 몸도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손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60살 미영님은 조용한 방에 촛불을 켜고 자신의 손으로 몸을 천천히 마사지하며 자신의 몸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제 몸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잠도 더 잘 옵니다. 세 번째는 성인용 영상이나 로맨스 소설 같은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놀라실 수도 있지만 2024년 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의 20%가 이러한 콘텐츠를 통해 욕구를 해소한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여성 친화적인 콘텐츠를 찾아보는 것은 혼자서도 안전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좋은 선택지입니다. 네 번째는 섹스토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70살 정희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욕구를 잊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안전한 실리콘 재질의 섹스토이를 추천하며 이제는 자신에게 선물을 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기를 낸 그녀는 몇 달 뒤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야 제 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요? 이 모든 방법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고
그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한 선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위를 단순히 순간적인 행위로 생각하면 그 깊은 가치를 놓치기 쉽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신을 위한 의식처럼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처럼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자신만의 자위 루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세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을 잠그고 전화기는 무음으로 설정하세요. 그 공간은 여러분만의 작은 성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자신을 위한 시간을 정하세요. 하루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 10분을 정해두고 그것을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의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셋째, 호흡과 감정에 집중하세요. 자위는 마음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깊게 숨을 쉬며 몸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몸과 대화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놀랍습니다. 자위를 할 때 우리 몸에서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멜라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기쁨과 활력을, 세로토닌은 마음의 안정을, 옥시토신은 따뜻한 유대감을, 그리고 멜라토닌은 깊은 숙면을 선물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마치 몸과 마음을 위한 자연의 처방전과 같습니다. 2023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자위를 하는 여성은 스트레스 수치가 30% 낮아지고 우울증 발병률은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불면증, 만성 통증, 심지어 혈압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6살 현주님은 수년간 불면증과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기 전 자위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몇 주 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박사님, 자위를 하고 나면 잠이 너무 잘 와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상쾌할 수가 있나요? 놀랍게도 그녀는 숙면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혈압까지 안정되어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85년의 삶과 30년의 의사 경험을 통해 얻은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따뜻한 용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디 매일 밤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준 깊은 밤, 홀로 고요함 속에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느낌,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외로움이 마치 차가운 무게가 되어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순간, 누군가는 그 감정을 참아 말로 꺼내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삼키곤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5세 의사 박세훈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돌보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삶이라는 깊은 책을 함께 읽으며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따뜻한 연결과 스스로를 온전히 돌보는 시간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성이 자신의 외로움을 따뜻하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아마도 90%의 남성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깊은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간의 욕구를 넘어서 자기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시선과 침묵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는 놀라운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꺼내기까지는 때로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용기를 불어넣어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전 제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셨던 68살 은자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은자님은 3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박사님, 하루하루가 어찌나 긴지 모르겠습니다. 밤이 되면 잠도 오지 않고 텅 빈 가슴에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에는 짙은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손주들이 찾아올 때면 잠시 웃음꽃을 피우셨지만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 혼자 남겨진 시간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자님,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그게 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은자님의 삶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는 아주 작은 실천들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부끄럽게 어떻게 라며 손사래를 치던 그녀였지만 몇 주 뒤 다시 진료실을 찾은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온화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신기하게도 요즘 잠이 잘 와요. 짓누르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은자님이 찾아낸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오롯이 사랑하는 시간, 그리고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얼어붙었던 외로움을 스스로 녹여내는 내면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은자님의 이야기는 어느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3가지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외로움을 따뜻하게 녹여내는 과학적이면서도 아주 실천적인 방법. 둘째, 배우자와의 관계는 물론 개인의 행복까지 함께 키워나가는 지혜. 셋째, 나이라는 숫자와 상관없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는 법. 이 모든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하루 단 5분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시간을 선물한 적이 언제이신가요? 만약 지금 그런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저와 함께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오랫동안 덮여있던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마음 한구석이 살짝 어색해지거나 부끄러운 감정이 고개를 들지는 않으신지요? 저 또한 젊은 의사 시절 환자분들과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 어색함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돌보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위는 결코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먼저 전 세계의 통계를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3년 워머나이저라는 한 브랜드에서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위 빈도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꽤 놀라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주 평균 3회 자위를 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세계 평균인 8회보다 조금 낮은 수치였습니다. 반면 한국 여성은 주 평균 6회로 세계 평균인 4회보다 오히려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통계를 처음 접했을 때 우리 한국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려는 용기를 조용히 내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숫자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 패턴이 보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회로 잘 알려져 있죠. 숨가쁜 일상, 치열한 경쟁, 그리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가족을 돌봐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욕구는 가장 뒤로 미루곤 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여자는 조심해야 한다는 사회적 낙인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제대로 된 성교육의 부재 또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과 대화하며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과 자연스러운 욕구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환자 중 72살 민수님의 이야기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민수님은 어느 날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박사님, 남편은 툭하면 자기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걸 말할 용기도 없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망설임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님, 혹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그냥 혼자 조용히 자신의 마음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민수님에게 작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루 단 5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라고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자신의 몸과 감정을 천천히 탐색하며 가장 편안한 느낌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 뒤 민수님은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 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남편과도 더 편하게 이야기하게 됐고요. 놀랍게도 민수님이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하자 부부 사이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욕구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남편과 솔직하게 나누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민수님의 이야기는 자위가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넘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첫걸음이며 나아가 건강한 관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신호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존중의 과정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이 주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30년 경력의 의사로서 단언컨대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 여성으로서의 욕구는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오셨나요? 특히 폐경을 겪고 나면 더 이상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영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 결과는 이 오해를 명확하게 깨뜨려줍니다. 50세에서 75세 사이 여성 중 무려 절반이 여전히 파트너와 성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30%는 자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꾸준히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폐경 후에도 여성의 몸은 성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계속 생성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의 40% 이상이 성적 욕구를 꾸준히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웃, 친구,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67살 혜경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혜경님은 5년 전 폐경을 겪으며 이제 내 몸은 이런 욕구와는 멀어졌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사님, 사실 요즘도 가끔 마음이 설레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정상인가요? 그녀의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혜경님,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를 먹어도 사랑과 기쁨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답니다. 저는 그녀에게 샤워기나 자신의 손을 활용해 몸을 부드럽게 탐색하며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손사래를 치던 그녀였지만 몇 주 뒤 놀라운 변화를 전해왔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 몸과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거울을 보면 늘어가는 주름만 보였는데 요즘은 제 미소가 참 좋아 보입니다. 혜경님은 자위를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일상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장년 여성들이 배우자의 사망 혹은 건강 문제나 성관계 시의 통증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외면하곤 합니다. 2023년 한국여성건강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상당수가 질건조증이나 통증 때문에 성관계를 피한다고 답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자위는 이러한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대안이 되어줍니다. 파트너가 없어도 괜찮고 오직 자신의 속도와 편안함에 맞춰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사랑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성적 욕구를 가로막는 벽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몸은 60대, 70대, 심지어 그 이후에도 사랑과 기쁨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부름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부부 사이에서 서로 다른 욕구의 속도를 느낀 적 있으신가요? 한쪽은 여전히 마음이 설레는데 다른 한쪽은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 그 간극이 때로는 어색함이나 외로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적 욕구는 나이에 따라 다른 강물처럼 흐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성적 에너지가 절정에 달했다가 50대 이후 점차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여성은 30대에서 40대의 성적으로 가장 활발한 시기를 맞이하며 놀랍게도 정서적, 신체적 지원이 있다면 60대, 70대 이후에도 그 욕구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차 때문에 부부 사이에 불균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50대 후반에 접어들며 성적 관심이 줄어드는 동안
아내는 50대 초반에 여전히 활발한 욕구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간극은 오해와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70살 재영님 부부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재영님은 제게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박사님, 남편은 이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원하거든요. 제가 잘못된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깊은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재영님에게 먼저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존중하는 법부터 시작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혼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오히려 부부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저는 재영님에게 자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보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동시에 부부가 서로의 필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도왔습니다. 몇 달 뒤, 그녀는 환한 미소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남편이 저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요즘은 예전보다 손을 잡고 산책하거나 서로 안아주는 시간이 훨씬 늘었어요. 재영님은 자위를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았고, 그 여유는 남편을 향한 조급함 대신 따뜻한 이해심을 갖게 했습니다. 남편분 역시 아내의 솔직한 마음을 알게 되면서 비록 성관계는 드물더라도 서로의 유대감을 다른 방식으로 채워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위는 파트너와의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부부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2023년 한국부부건강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여성은 부부관계 만족도가 30%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위가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샤워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65살 수진님은 이 방법을 통해 자위의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깊은 외로움에 빠져있던 그녀에게 저는 따뜻한 샤워 시간을 활용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물줄기의 세기를 부드럽게 조절하며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에 집중해보시라고요. 몇 주 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샤워 시간이 제 하루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어요. 몸도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손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60살 미영님은 조용한 방에 촛불을 켜고 자신의 손으로 몸을 천천히 마사지하며 자신의 몸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제 몸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잠도 더 잘 옵니다. 세 번째는 성인용 영상이나 로맨스 소설 같은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놀라실 수도 있지만 2024년 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의 20%가 이러한 콘텐츠를 통해 욕구를 해소한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여성 친화적인 콘텐츠를 찾아보는 것은 혼자서도 안전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좋은 선택지입니다. 네 번째는 섹스토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70살 정희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욕구를 잊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안전한 실리콘 재질이 섹스토이를 추천하며 이제는 자신에게 선물을 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기를 낸 그녀는 몇 달 뒤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야 제 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요? 이 모든 방법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고 그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한 선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위를 단순히 순간적인 행위로 생각하면 그 깊은 가치를 놓치기 쉽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신을 위한 의식처럼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처럼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자신만의 자위 루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세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을 잠그고 전화기는 무음으로 설정하세요. 그 공간은 여러분만의 작은 성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자신을 위한 시간을 정하세요. 하루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 10분을 정해두고 그것을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의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셋째, 호흡과 감정에 집중하세요. 자위는 마음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깊게 숨을 쉬며 몸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몸과 대화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놀랍습니다. 자위를 할 때 우리 몸에서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멜라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기쁨과 활력을, 세로토닌은 마음의 안정을, 옥시토신은 따뜻한 유대감을, 그리고 멜라토닌은 깊은 숙면을 선물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마치 몸과 마음을 위한 자연의 처방전과 같습니다. 2023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자위를 하는 여성은 스트레스 수치가 30% 낮아지고 우울증 발병률은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불면증, 만성 통증, 심지어 혈압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6살 현주님은 수년간 불면증과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기 전 자위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몇 주 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박사님, 자위를 하고 나면 잠이 너무 잘 와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상쾌할 수가 있나요? 놀랍게도 그녀는 숙면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혈압까지 안정되어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85년의 삶과 30년의 의사 경험을 통해 얻은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따뜻한 용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디 매일 밤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준 깊은 밤, 홀로 고요함 속에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느낌,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외로움이 마치 차가운 무게가 되어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순간, 누군가는 그 감정을 참아 말로 꺼내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삼키곤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5세 의사 박세훈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돌보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삶이라는 깊은 책을 함께 읽으며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따뜻한 연결과 스스로를 온전히 돌보는 시간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성이 자신의 외로움을 따뜻하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아마도 90%의 남성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깊은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간의 욕구를 넘어서 자기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시선과 침묵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는 놀라운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꺼내기까지는 때로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용기를 불어넣어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전 제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셨던 68살 은자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은자님은 3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박사님, 하루하루가 어찌나 긴지 모르겠습니다. 밤이 되면 잠도 오지 않고 텅 빈 가슴에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에는 짙은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손주들이 찾아올 때면 잠시 웃음꽃을 피우셨지만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 혼자 남겨진 시간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자님,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그게 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은자님의 삶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는 아주 작은 실천들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부끄럽게 어떻게 라며 손사래를 치던 그녀였지만 몇 주 뒤 다시 진료실을 찾은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온화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신기하게도 요즘 잠이 잘 와요. 짓누르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은자님이 찾아낸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오롯이 사랑하는 시간, 그리고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얼어붙었던 외로움을 스스로 녹여내는 내면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은자님의 이야기는 어느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3가지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외로움을 따뜻하게 녹여내는 과학적이면서도 아주 실천적인 방법. 둘째, 배우자와의 관계는 물론 개인의 행복까지 함께 키워나가는 지혜. 셋째, 나이라는 숫자와 상관없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는 법. 이 모든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하루 단 5분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시간을 선물한 적이 언제이신가요? 만약 지금 그런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저와 함께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오랫동안 덮여있던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마음 한구석이 살짝 어색해지거나 부끄러운 감정이 고개를 들지는 않으신지요? 저 또한 젊은 의사 시절 환자분들과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 어색함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돌보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위는 결코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먼저 전 세계의 통계를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3년 워머나이저라는 한 브랜드에서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위 빈도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꽤 놀라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주 평균 3회 자위를 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세계 평균인 8회보다 조금 낮은 수치였습니다. 반면 한국 여성은 주 평균 6회로 세계 평균인 4회보다 오히려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통계를 처음 접했을 때 우리 한국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려는 용기를 조용히 내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숫자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 패턴이 보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회로 잘 알려져 있죠. 숨가쁜 일상, 치열한 경쟁, 그리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가족을 돌봐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욕구는 가장 뒤로 미루곤 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여자는 조심해야 한다는 사회적 낙인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제대로 된 성교육의 부재 또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과 대화하며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과 자연스러운 욕구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환자 중 72살 민수님의 이야기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민수님은 어느 날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박사님, 남편은 툭하면 자기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걸 말할 용기도 없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망설임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님, 혹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그냥 혼자 조용히 자신의 마음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민수님에게 작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루 단 5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라고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자신의 몸과 감정을 천천히 탐색하며 가장 편안한 느낌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 뒤 민수님은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 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남편과도 더 편하게 이야기하게 됐고요. 놀랍게도 민수님이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하자 부부 사이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욕구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남편과 솔직하게 나누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민수님의 이야기는 자위가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넘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첫걸음이며 나아가 건강한 관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신호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존중의 과정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이 주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30년 경력의 의사로서 단언컨대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 여성으로서의 욕구는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오셨나요? 특히 폐경을 겪고 나면 더 이상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영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 결과는 이 오해를 명확하게 깨뜨려줍니다. 50세에서 75세 사이